이번 자동차 이야기에 어떤 차를 쓸까 고민하던 중 주위 분들이 넌 왜 람보르기니를 안 쓰냐 하길래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브랜드를 안 다루었는데 이번에 좋든 싫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이커인 람보르기니의 아벤타도로 전 모델인 무르시엘라고 LP640을 다루도록 할게. 내가 최신 차량인 아벤타도로 대신에 이 차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람보르기니라는 차량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면 내가 잘 아는 차여야 할 것 같아서고, 이전에 차량 부품을 수출할 때 슈퍼카 부품도 전문적으로 다루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다룬 브랜드가 람보, 페라리, 포르쉐였어. 그러다 보니 차량뿐만이 아니라 부품도 많은 부분 비교하게 되었는데, 람보르기니가 폭스바겐 그룹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발 생산된 차량의 부품들은 정말 놀랍도록 한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물론 카본 파이버의 재질이 물론 그렇지만 엔진, 바디, 서스펜션 등등 부품의 수준 및 차량의 수준이 유럽 유명 그냥 레이싱 팀에서 만든 정도의 수준이었어. 이는 차량 전문 메이커, 더 나아가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차라고 말하는 메이커의 생산 수준 및 부품 수준이 일개의 레이싱 팀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나 한심했던 기억이 있지. 물론 차량 외관, 디자인이나 엔진 및 세시 계통의 설계력은 뛰어나다고 생각해. 지금도 12기통 엔진은 람보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하지만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전에 람보르기니에서 배우게 되었고, 아마 그 이후로 람보르기니가 여기저기 회사에 팔려다니며 엔진과 세시 기술들을 넘겨주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아닌가 생각해. 그 대표적인 예가 크라이슬러에 팔려서 다지 바이퍼를 생산하게 해준 것이고, 바로 람보의 기술력을 가지고 가서 새로운 모델을 만든 그런 예야. 그 이후에 몇몇 회사를 더 거친 후에 폭스바겐 그룹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 나온 차가 바로 가야르도야. 이 차부터는 공조 시스템, 셰시 부분 등 많은 부분들이 아우디 R8하고 공동 개발하게 돼서 그나마 조립 상태나 부품들의 질이 현저히 좋아지게 되지. 물론 아우디의 R8 V10 엔진은 람보에서 가져오게 되지만, 어찌되었든 람보의 가야르도와 아우디의 R8 V10은 형제차인 걸 모르시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얘기한 거야. 어떤 분이 나에게 이 두 차량 중에 어떤 차를 사는 게 좋은가 하고 물으면 난 당연히 가격이 비슷하다면 람보를 사라고 얘기해. 왜냐면 브랜드 가치가 람보가 훨씬 뛰어나고, 이 차량부터는 부품 및 조립성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품질 면도 문제가 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다시 무르시로 돌아와서 부품 얘기 중에 더 놀라웠던 사실은 그 제품과 지도하는 카본 파이버 바디 패널 등 범퍼, 밴드 등의 가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곤 했어. 예를 들어서 람보르기니 무르시 LP640 미국의 범퍼 가격은 약 2만 불, 내가 구매하는 딜러 가격이 약 14,000불, 2005년 기준이야. 그 당시 페라리 360 모델은 앞범퍼 가격이 약 3,000불 정도 할 때였으니, 속된 말로 람보르기니 사는 놈은 정말 차는 모르고 겉멋만 든 사람이 사는 차라는 말이 돌 정도였어. 잠시에 페라리를 언급하면 그 당시에도 페라리 부품은 일반 양성 차량과 같이 우레탄 범퍼로 금형을 가지고 제작한 제대로 퀄리티가 있는 제품이고, 그런데도 부품값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이해가 좀 되지 않았던 부분이야.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페라리에서 개발한 F1 기어를 카피해서 만든 것이 람보르기니 2 기어라는 건데, 보기에도 허접한 람보의 크러치 키트는 6,000불이 넘고 페라리 것은 3,000불 정도의 가격이었어. 내가 부품을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냥 람보니까 하는 식의 가격 정책은 차량을 잘 모르지만 겉모습에 열광하고 브랜드에 열광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데 일갈견이 있는 그런 회사로밖에 보이지 않았어. 이제 람보르기니에 대한 네거티브 얘기는 그만하고 무르시엘로고 차량에 대해 좀 더 파고들면, 여기도 네거티브가 있네. 난 정말 엔티 람보르기니인가봐. 좋은 말만 하려 해도 좋은 것보단 나쁜 것만 생각나니 말이야. 하여간 초기 반응은 무거워. 페라리 360 모데나나 F430 같이 민첩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무거운 차량, 천장 매우 낮은 차량이야. 하지만 기어가 올라갈수록 12기통에서 나오는 무서운 펀치가 있지. 여기에서 또 네거티브가 나와. 핸들링을 하면 차하고 운전자하고 일체감이 되는 느낌이 별로 없어. 물론 오래 운전하면 익숙해지긴 하지만 차량을 처음 탔을 때 느끼는 차량과의 일체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야. 차량 안에서 느낌은 로터스 에스프리 터보 모델의 실내에 앉았을 때와 비슷해. 요새 차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정도로 불편한 느낌은
로터스 일리스 정도인데 전체적인 불편함은 일리스보다는 훨씬 나아. 아무리 멋있는 스포츠카를 타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불편한 차량 중에 3등 안에 확실히 드는 차량이야. 지금까지 불편한 거 1등 로터스 에스프리 터보, 2등 로터스 앨리스, 3등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등의 순이야. 이건 순전히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드라이빙 포지션 관련 불편함이야. 타고 내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고, 그 순서로는 람보가 그나마 꽤 편한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네. 속도를 올려서 고속에서의 주행 성능은 매우 훌륭해. 이 상황에서도 운전이 너무 재미있고 다이내믹한 느낌은 아니야. 항상 조심하고 신경 쓰고 불편한 운전을 참아내며 운전해야 하는 차량이야. 다른 분들은 모르겠으나 나는 이 차를 운전할 때 항상 기대를 가지고 탔다가 실망을 가지고 내리는 차량이야. 거기에다가 부품과 조립에 대한 차량의 불신이 마음 한구석에 깔려 있어서 운전 시 익스트림한 조심성을 요구하며 운전을 해야 하는 차량이야. 예를 들어서 페라리를 몰고 나가서 요철이나 컵사이드를 살짝이라도 치게 되면 범퍼에 스크래치가 나겠지만, 람보르기니 무르시 LP640 같은 경우에는 범퍼가 깨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운전해야 하는 차량이야. 이제 알겠지? 범퍼값이 얼마인지. 그래도 이제부터 진짜 차량 관련 얘기해보자. 일단 운전석은 하자야. 가야로도는 안 그런데 푼타치, 디아블로 무르시는 운전석이 약간 비스듬히 되어 있어서 내가 아는 바로는 트랜스미션이 실내 뒤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디자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밑에다 댓글 달아줘. 그 외에 트랜스미션 느낌은 페라리 F1 기어와 거의 동일해. 람보의 한 가지 장점이라면 사륜 구동이 주는 안정감이랄까? 급출발이나 코너링 시 사륜이라는 것에서 오는 느껴지는 것보다 심적으로 안심된다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이 있어. 무시무시한 파워에서 나오는 토크발도 절대 강점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고속 주행 시 느끼는 도로에 착 달라붙은 느낌의 페라리의 그것과는 달라. 솔직히 200km 이상의 주행 시 페라리는 차가 에어로다이내믹에 의해서 도로에 착 달라붙으면서 도로를 감싸는 그런 느낌이라면, 람보는 뒤에 다운포스와 앞에 리프트 현상이 밸런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느낌으로 뒤는 눌리는데 앞은 약간 리프트업 되는, 그것이 파워리프트건 아니면 에어리프트건 도로에 쫙 엎드리는 느낌은 없어. 페라리 미드십 차량의 느낌은 세련되면서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무르시나 가야 미드십은 마초적인 파워를 가진 컨트롤되기 싫어하는 야생마 같은 느낌? 이 차량을 가지고 트랙을 타본 적은 없어서 트랙에서의 느낌은 패스할게. 또한 다른 유튜버들의 리뷰를 참고하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차량 리뷰는 차량의 장점을 주로 다룬 자동차 이야기였다면, 이번 칼럼은 안 좋은 점을 강조하는 글이 됐네. 향후에도 차량의 운전성뿐만이 아닌 부품과 같은 부분들도 다뤄보도록 노력할게. 모처럼 이번 칼럼이 브랜드에 대한 호불호가 아닌 차량 자체에 대한 평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끝.